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병재 회장님께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안병재 회장님이 제가 감히 소개해서 누가 있을까봐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병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부터 먼저 띄울까요? 네.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떴습니까? 네. 떴으면 이렇게 한번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요. 강의는 뭐 다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든 강의는 항상 재미있어야 되고 또 유익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재미. 대학 교수님도 많이 만났는데 이 재미 때문에 막 교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재미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크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개그맨처럼 이렇게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개그맨처럼 또 강의하면은 평가가 이게 5점 만점에서 거의 바닥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너무 뻥이시다 이러면은 이게 재미는 있는데 강의 유익하고는 또 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새롭게 도전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팁을 이렇게 좀 활용하셔서 재미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강의는 얼마든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제가 꽃다발을 택배로 다 보내려고 했는데 택배 터널이 수배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제 마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꽃을 보시고 그냥 여러분을 축하하는 뜻에서 이 꽃다발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선 위에 고감사축이 되어 있어요. 고감사축, 고감사축. 뜻이 뭘까요? 마이크 키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거기까지는 좋았고요. 또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더 이 자리에 어렵게 오신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가 오늘 여러분이 좀 더 한 발자국 성장하는데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강사의 꿀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팁입니다. 팁은 사실 써먹으면 이거는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또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많은 것보다 팁 위주로 이렇게 좀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N잡 시대의 전문 강사부터 쭉쭉쭉 있지만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꿈이 다 있잖아요. 꿈이 있으면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배움은 항상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또 꿈 넘어 꿈을 꾼다면 배움 넘어 배움은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게 꿈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면 윈윈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배움, 특히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시간 잘 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아니고요. 팁 2가지만 이렇게 건져가시면,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강의도 윈윈 시대에서 한다면 많이 참석하시고 2가지 팁을 계속 이렇게 얻겠다 하면 그거는 뭐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유료로 해도 사실 팁 2개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팁을 3개 이상 좀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더 긴장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꺼내기가 진짜 힘드네요. 제가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어요. 자,
자, 여러분 말을 어떻게 끝내야 되죠? 말을 어떻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너무 문제죠. 당근을 줘야지.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살아가고 있지만은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나의 비전을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전의식을 갖고 열심히 배우고 또 살아내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도전해야 될 거는 저는 강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강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화려하게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말씀대로 좀 강의 좀 하시라. 다시 말씀드리면 강단에서 말한 대로 좀 삶을 사시라. 의외로 많은 강사들이 강단 위에서는 청중을 들었다 놨다 다 해요. 근데 강단 밑으로 내려오면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런 강사가 좀 앞으로 강의를 계속 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 꺼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가기보다 살아내기 위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삶도 사시고 그렇게 해서 좀 존경받는 강사가 된다면 강단에 서 있거나 내려오고 있거나 많은 사람을 좀 이렇게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강의 여러 가지 스킬 이런 것보다 강사의 어떤 철학, 사명감 이런 걸 사실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셔야 진짜 강사다운 강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강사 길을 가고 있지만 가게 된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최고의 투자는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육성하고 남기는 게 이게 세상의 최고의 투자다. 그래서 저는 외람 때지만 현대자동차에서 판매왕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뭐 통장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누려봤지만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강사의 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또 제가 이제 강사협회 회장도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왜 대한민국이어야 되느냐.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이 국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세울 수 있는 회사나 기관이다. 그래서 기관이 세계적인 어떤 기관이 많으면 대한민국 국격은 그냥 올라가지겠느냐. 그러면 기업이나 기관은 그러면 어떤 회사가 인류 회사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인재가 다르잖아요. 삼성그룹 잘 나가지만 삼성그룹에 근무하는 인재들이 일단 다른 쪽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결국 인재가 인류 인재냐 삼류 인재냐 이거는 누구의 손에서 이렇게 결정되느냐 이래 봤더니 인재를 육성하는 강사 요소의 손에 다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경쟁력은 강사의 경쟁력이다. 대한민국 경쟁력은 요소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보다 살아내느냐 쪽에 사실 포인트를 두고 강의해야 된다면 저는 강의하시는 분부터 조금 강의안대로 이렇게 살아내려고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집에서도 사실 어릴 때는 누구 존경하냐 이러면 엄마 아빠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사춘기 지나면 엄마 아빠가 아닌 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밥상머리 교육, 식탁 교육은 아주 잘하고 계신데
지켜보니까 진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집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가정의 어떤 문제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특히 여기 계시는 이제 강사님, 교수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단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한번 돌아보고 진짜 절제해서 해야 될 내용만 이렇게 강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진짜 강사로서는 이 소통하는 게 진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워킹맘 이래 해가지고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뭐 자녀 이유식부터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거 위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마치고 집에 와서 애 전체적으로 이렇게 육아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잠도 부족하고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점점 단순해지고 명쾌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볼 때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 뭐 취직한다, 결혼한다 이런 사람도 보면은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또 불투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길이 그대로 분명하게 보이면 또 자신감 있게 강의하겠는데 이래도 아닌 것 같고 저래도 아닌 것 같고. 자, 여러분이 그 부분은 더 잘하시니까 다 생략하고 여기 잠깐 보시죠. A와 B가 있습니다. A 이렇게 박스 처리했고 B 이렇게 컬러로 박스 처리했는데 A하고 B하고 볼 때 여러분이 컬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컬러가 달라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달라 보입니까? 네, 그렇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신 분은 다 같다? 같다. 예.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도 달라 보이는데 그냥 한번 보시죠. 자, A하고 B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보시죠. A하고 B하고 다른데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굉장히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겠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관점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 뭐가 진리인지 그걸 갖다가 분명히 우리가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 생각입니다. 특히 강의하시는 분한테 요즘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가 좀 고민일까? 이래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강의는 진짜 뭐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회가 요즘 점점 줄고 있다. 이런 고민. 또 재능 나눔 강의라도 하고 싶은데 오라는 곳이 없다. 과거 경력도 갖고 있고 한데 인격상 내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기를 내세우면 아래 위로 이렇게 째려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죠. 또 SNS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반응도 없고 뭐 이렇게 해도 모집도 안 되고 뭐 이런 문제. 또 도움 받으려고 하지 도움 주는 사람 없다. 다들 SNS 하고 또 사람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해요. 뭔가 이렇게 댓글 달리고 반응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 감사하다 이래 하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은 전혀 반응이 없다. 또 여러 가지 뭐 현실 문제에 대해서 좋은 답을 갖고 있더라도 별로 이렇게 뭐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 응원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강의하다 보면 3년 정도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의를 이제 처음 하시겠다는 분은 문제는 3년 정도 이제 준비하면 7년까지는 재미있거든요. 짭짤해요. 재밌는데 7년 정도 되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왜 오는지 아세요? 많은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건 이거죠. 이쪽에 재능 나눔이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강의를 잡았어요.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봉사활동 다녀오고 싶은 처럼 봉사하는 게, 재능 나눔하는 게 기쁨이니까 강의를 이렇게 잡았더니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대기업에서 전화 와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강의를 해드려요. 같은 주제로. 그래서 비용을 묻었더니 특당료 100만 원을 주겠대요. 그러면 이제 강사가 고민이죠. 이게 재능 나눔 한다고 했는데 그 100만 원짜리를 놓치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음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존에 재능 나눔 했던 거 취소하고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또 강사로서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포기하고 여기 가면 또 이게 마음이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해야 되는 방법이 7년 정도 되시면 후배 강사를 육성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강의를 할 수 있는 후배 강사를 육성하고 그 다음은 이제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재능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요한 고객이 저를 꼭 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쪽에 안 가고 여기를 하려고 했더니 저를 꼭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여기는 저보다 강의 잘하는 후배를 보낼 테니까 이번만은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시고 다음번에 제가 어떻게라도 시간을 내서 강의를 지원해드리겠다 이래 하면 이쪽에도 이해를 해요. 그 뭐 재능 나눔 강의하는데 그걸 갖다가 강사가 꼭 여기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곳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7년 정도 되면은 후배 강사를 이렇게 육성해야 그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그 후배 강사를 자료로 넘겨주고 이렇게 다 했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이거죠. 응원을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경쟁자가 됐어요. 오히려 같은 강의 주제하는 거 강의 자료를 다 받고 자기가 오히려 더 자료가 자기가 만든 것처럼 다 그렇게 소개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도와준 강사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또 강사로서 아픔이거든요. 그런 고민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상생정신은 좋은데 나누고도 요즘 욕먹는 일도 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무료 강의 이런 거 들어봐라 하고 이렇게 추천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문자가 들어와요. 회장님 이런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시간당 100만원 되는 그런 강의 있으면 그런 문자는 주세요.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공황장애까지 왔거든요. 그래도 뭐 그분을 계속 그런 강의가 있으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이 길이라면 그런 걸 두려워할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요즘 나눔도 진짜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사람 모으기 힘든데 비결, 강사활동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스럽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등등등. 그래서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도 뭐 다 고민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2가지 팁은 분명히 드리고 3가지 팁까지 드리고 조금 더 열정이 있는 분은 한 5가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사실은 4차 산업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는 사실 늑대라면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호랑이급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래서 그 극복 방법이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실 메타버스 강의 기법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지.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IT 일을 하면 제가 굉장히 선두주자로 일을 했는데 요즘은 이 MZ 세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MZ 세대한테 오히려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지. 그래서 저는 윈윈 시대에서 배움, 성장, 공유 이렇게 한 게 정말 이 4차 산업 준비에 좋은 그 가치를 이렇게 뽑아냈다고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른 쪽보다 더 관심을 갖는 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 대나성 포럼이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배움과 나눔과 성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움, 성장, 공유가 같은 것 같아요. 배움하고 배움이 있고요. 성장이 사실 성김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 그게 성김이고 공유가 사실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하고 윈윈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거의 유사하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협업을 하면 더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협업해가지고 저기 협자를 이렇게 보시면 세 사람이 협업하면 사실 위에는 플러스 10잖아요. 10배의 어떤 시너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있으면 좀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떠신가. 그래서 시대는 요즘 혼자서 사실 꿈꾸고 도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힘들어요. 경쟁도 옛날보다 더 치열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협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관도 가지고 있지만 배우고 나면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배우다 보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 N잡 세대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게 기본의 어떤 사업도 하지만 강의도 해야 되고요. 책도 쓰셔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 상담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그 상담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거는 전부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뭐 상담하시는 분, 강의하시는 분, 교수님 뭐 여러분이 이렇게 참가했지만 옛날에는 경쟁으로 내가 더 잘하는 전문성을 가져야 돼 이거지만 요즘 전문성을 가졌다고 강사를 초빙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분이 진짜 얼마나 이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느냐. 그게 사실은 이제 초빙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 이 영향력을 갖는 방법은 결국 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을 도와주면 저쪽에서 나를 돕고 이렇게 협업하는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협업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강의 기회가 많이 열릴 수도 있겠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점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 핵심 메시지는 푸드이즈 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드이즈 투비가 뭐죠? 네, 칼라 해놨죠. 비, 뭐가 되기 위해서는 도,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까지는 어제까지 뭔가 도를 이렇게 했다. 어제의 결과도 오늘은 만들었다면 내일은 어제와 다른 노력의 결과가 내일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게 되고 싶고 이런 일도 하고 싶고 등등 꿈을 가져요. 그런데 꿈만 가지고 계속 꿈만 꾸고 있으면 꿈으로 끝난다.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결국 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B에 대해서는 강의가 많은 것 같아요. 뭐 4차 산업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특징이고 이러하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근데 막상 그걸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하시면 더 많은 강의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더 접근한다면 준비입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어제까지 준비가 오늘이라면 어제와 다른 준비가 또 내일을 만들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중에 뭐 배움도 있지만 사실은 협업이라는 걸 한번 전략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시면 어떠신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는 거는 팁입니다. 팁. 강의하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반응이라든지 이렇게 안 온다 하면 뭔가 한번 더 설득해야 된다 하면 이제 팁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거 나중에 대표님한테 제가 그리고 팁 여러분도 쓸 수 있게끔 뭐냐면 슬라이드가 지금 한 장이잖아요. 한 장인데 이 슬라이드 속에 슬라이드가 숨어 있어요. 자, 이 자료를 받으신다면 여기에요.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 손 모양이 있잖아요. 아니죠? 손 모양이죠? 손 모양이 됐을 때 클릭 이렇게 하시면 파워포인트 차원에서 슬라이드 쇼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무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우리가 앞으로 강의해야 되는 모든 사람. 그러면 그들의 잠재 능력을 어떻게 깨워서 준비하게 만드느냐. 이게 사실 강사, 교수의 역할이라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깨울 거냐 하는 거. 그건 잠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이에서 가장 기본 길이가 1m거든요. 1m. 그래서 가로 세로 1m 해가지고 돗자리가 있어요. 돗자리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점심 먹고 식곤증에 있어서 지금 뭔가 지금 따뜻한 가을 햇빛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10배씩 축소할 거예요. 축소하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잠깐 한번 보시죠. 1m예요. 1cm 되겠죠? 네. 자, 짠디밭에 돗자리에 이게 남자가 지금 점심 먹고 식곤증에 있어서 지금 누워있네요. 다시 10배를 축소하면 도로가 있고 짠디밭에 지금 누워있어요. 10배를 축소하면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 있는데 지금 뭔가 이게 항구가 보이는 것 같아요. 바다인가요? 시카고. 다시 10배 축소했더니 바다 옆에 어떤 도시네요. 시카고. 여기에 지금 누워있거든요. 다시 10배 축소하면 거대한 도시인데 여기가 시카고예요. 시카고. 미국 시카고. 그래서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네요. 호수. 호수 옆에 있는 시카고 도시 이야기네요. 다시 10배 축소하면 지구가 보이고 10배 축소하면 달 궤도가 보이고 행성 궤도가 보이고 10배 계속 이렇게 가져가면 태양계로 이렇게 들어가고 은하계로 들어가고 우주가 보이고 그 다음 10배 하면 아주 우주 자체가 이렇게 작아지는 어떤 점으로 보인다. 저 점 속에는 엄청난 뭐 별이 많고 또 지구도 있고 이래 하겠죠. 근데 지구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보다 더 작은 어떤 그런 크기로 보일 수는 있겠네요. 자, 문제는 점 하나로 보이잖아요. 다시 원위치. 자, 가로 세로 1m. 축도 축소했지만 이번에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10배씩 확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죠. 10배 손등이 보이네요. 10배 각질이 보이고 계곡처럼 보이고 림프가 보이고 DNA로 들어가고 분자, 원소, 원자핵 들어가면 우주를 갖다가 이렇게 확대했을 때 그 그림이나 축소했을 때 그림이나 똑같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수많은 우주를 우리가 품고 있다. 단지 그런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깨우지도 못하고
반나가고 저 세상에 간다면 그건 진짜 안타까운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강의해서 뭔가 잠재력을 깨우면 뭐 이 세상에 못할 거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걸 사실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강사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는 어떤 위대한 존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깨워서 능력을 발휘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자료는 그냥 안 쓰고 넘어가도 되고요. 써도 되고. 그래서 강의는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강의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몇 명 참가하죠?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가서 강의해도 됐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거의 강의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계획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뭐 계획부 이런 건 없잖아요. 기획부가 있고 비상기획실이 있고 뭐 이렇게 기획 계속 뭐죠? 계획은 계획대로 일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자리에서 뭔가 해법을 찾아서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고. 사실 오늘 강의하려고 저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갑자기 강사협회 강예경 부회장 부친이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갔다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획대로 하지 않고 오늘 그 문산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이 시간을 전부 바꾸자 이래 해가지고 바꾸어가지고 준비할 거 미리 준비하고 다른 일은 내일로 미루고 이렇게 막 바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지, 어제 계획대로 하면은 제가 오늘 강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그냥 하라는 대로 준비도 하지만 그쪽에서 갑자기 2시간 강의가 30분으로 끝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아니 2시간 강의를 갖다가 30분 안에 끝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말을 갖다가 빨리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학습자가 따라오느냐 이거죠.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그 강의한 대로 그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획을 하시라고. 거기서 진짜 할 것만 이렇게 딱딱 하는데 문제는 슬라이드 있잖아요. 뭐 한 30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30분 안에 끝내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슬라이드를 막 빨리 넘기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성실하지 않는 강사가 돼요.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30분에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해야 되는데 30분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다른 거 그것도 절미하고 제가 압축해서 엑기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때 시작할 때 뭐죠? 슬라이드를 그대로 넣는 것보다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슬라이드 말 꺼내기가 중요하네. 그러면 어때요? 말 꺼내기. 자, 이번에 남자 능력. 그 찾아가는 방법은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번호를 치면 됩니다. 16분 가겠다면 16분 하고 엔터 치면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그냥 건너뛰고 16분으로 가요. 질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3분 가지고 목차를 지금 질문 들어왔으니까 보여주면서 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 어떡해요? 3번 누르고 엔터 치면 3번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갖다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번호를 그냥 치고 번호 치고 강의 끝 이래 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굉장히 내공을 가진 전문가로서 오히려 박수를 받는 거죠. 누구한테 받아요? 뭐 학습자한테도 받는 거지만 교육 담당자한테. 오히려 뭐 강의 딱 맞춰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딱 이렇게 엑기스만 딱 강의해주고 내려오니까 이게 더 기쁜 거죠. 그래서 다음에 강의도 또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준비해 가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참고하시고, 답은 번호 누르고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자, 문제는 인원 슬라이드 어떻게 만들죠? 인원 슬라이드. 예,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새로 만들기 열었어요. 오케이. 방해되니까 이거 글씨는 다 날려버리고. 답은 이거요. 삽입. 삽입하면 여기 많은 게 전부 다 삽입할 수 있는 개체입니다. 개체. 근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그 파워포인트를 집어넣겠다. 이래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용 안 했는데, 만들어 넣을 거냐, 기존의 파일을 갖다 넣을 거냐, 기존의 파일을 찾아서 그냥 넣겠다. 그러면 어떤 걸 넣고 싶으냐, 이걸 넣고 싶다, 확인. 자, 넣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들어갔죠. 자, 문제는 뭐죠? 이 손 있잖아요, 손. 슬라이더 이렇게 딱 하면, 예. 슬라이드 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강의 컨텐츠를 이렇게 어떤 회사에 뭐 자료를 보내라, 기관에서 보내라. 그래서 보냈더니 그쪽에서 전부 한번 어떻게 해요?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편집해가 다른 사내 교수가 쓰고 있다.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래 하기도 그렇고, 또 이해관계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답은 슬라이드 20장이든 15장이든 한 장에다가 아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장표를 보내면 이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슬라이드를 편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팁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뭐 파워포인트는 이 편한 거는 이거죠. 복사가 무조건 갖다 붙이면 돼요. 넣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작업해서 이렇게 갖다 쓰는 그 방법이 바로 이거다는 거죠. 한번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엔잡 시대에 지금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하고 배워야 되느냐는. 그래서 오늘 답은 이겁니다. 강의를 계획하지 말고 기획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답은 이 4차 산업이 지금 이제 위기예요. 배우지 않으면 다 위기. 근데 배우면 기회.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된다 이러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우면 어때요? 메타버스가 이게 사실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강의가 위기가 되는 거는 계획하면 위기가 되지만 기회는 수시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바뀐 상황대로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의장에 가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면 미리 그걸 염두해 가지고 어때요? 가져가시면 더 좋고, 또 번호 치고 이게 어렵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2시간짜리를 만들고 1시간으로 줄여달라면 어떤 슬라이드를 빼고 하지? 숙소에가 만들고 30분에 하려면 또 추가적으로 빼고, 그래서 버전을 어떻게 해요? 파일을 하나만 딱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2시간 버전, 1시간 버전, 30분 버전 이렇게 가져가면 더 좋죠. 그러면 뭐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기획 차원에서 이거 30분짜리 버전으로 가자 이래 하면 뭐 얼마든지.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안 바뀌지? 하는 거예요. 왜 안 바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어떤 삶을 좀 이렇게 내일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하루 일과를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 똑같은 삶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어제와 다른 어떤 시간을 가지면 뭔가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뭐 어제 이 시간에 뭐 했어요? 그래서 어제와 다른 어떤 강의를 듣고 있다 하면은 내일은 어제와 다른 삶이 이제 좀 시작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을 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새로워지고 새 가구부터 뭐 이래가 정리가 돼요. 집에 평소에 정리가 안 된 것도 이렇게 정리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이 되는데, 저는 장소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만났던 사람하고 계속 만나면 여러분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듣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듣는 정보가 달라지는 만큼 여러분 삶은 더 풍요롭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계속 오락게임하는 친구 만나면 오락게임 정보를 받고 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오락게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를 통해서 듣는 정보가 대학 진학 뭐 이런 거예요. 면접 어떻게 보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수준을 높이겠다 이라 하면 대기업에 뭐 가서 강의하고 싶다 이라 하면 대기업에서 강의하는 강사들하고 좀 이렇게 교류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듣는 정보가 훨씬 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민시대가 도와주는 게 사실 시간 장소보다 많은 괜찮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작업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사람을 어떻게 만날 건가 이걸 좀 고민하시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 연봉이 지금 많이 받고 있는지 적게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자주 만나는 지인을, 친구 뭐 좋아요. 만나가지고 물어보세요. 연봉이 얼마냐.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세 사람을 연봉을 물어가지고 다 플러스 한 다음에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평균 연봉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연봉에 비해서 여러분의 연봉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보다 내가 못 받고 있다 이라 하면 여러분은 뭔가 자기 가치를 좀 더 이렇게 공부하고 알리는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만나는 사람의 수준을 이렇게 좀 달리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한테 기회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세상에 돈과 명예보다 인재, 왜 인재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 이를 하는 거는 제 이름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 안병재거든요. 근데 제 이름 속에 인재라는 단어가 있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숨겨 있어요. 그래서 인재를 키우는 응원하는 아버지가 되자 이래 해가지고 강사협회도 하고 또 파사모도 하고 또 많은 강사를 응원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시면 돈 안 되는 거 인재 육성의 어떤 이런 쪽에 인맥을 많이 연결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오시고, 제가 현대자동차 판매왕 했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못 믿어해요. 그래서 제가 판매왕 했던 것도 뭐 영업은 다 같은 영업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차를 사러 갔어요. 그때가 스텔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회사를 떠나 나왔으니까요. 그 스텔라를 사고 싶었는데 할부금을 크게 하고 꽉 채우고 자기 그 차 인도비는 가장 낮추어달라.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자기가 기획부동산을 하는데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근데 몇 년 쉬다가 이제 다시 기획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 그 상담하러 오면 있는 척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 차도 좀 이렇게 부동산 가게 앞에 세워놓고 상담도 좀 있는 척.
그렇게 이제 좀 상담하고 싶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은 분명히 사업이 지금 안 돼가지고 왔으니까 할부를 그렇게 꽉 채워서 이렇게 사면 첫 달부터 이게 연체할 것 같다. 그 3개월 연체하면 이게 법으로 경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사업도 안 되는데 뭐 경매 때문에 왔다 갔다 이러면 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도 중요하지만 사업 잘 되셔서 나중에 세차 사시고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깨끗한 차가 있습니다. 중형차, 중고차가 있어요. 제가 그걸 연결해 드릴게요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화낼 거 아니고 차를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라. 이래 해가지고 제가 중고 그 고객을 연결해서 이렇게 드렸더니 차가 의외로 깨끗하네. 괜찮다. 이러고 이제 인수하고 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시죠? 했더니 1년 전에 차 사러 왔는데 그 새 차를 팔지 않고 중고차를 연결해 줬잖아. 그래서 자기가 고마워서 오늘 새 차 사러 왔다고. 그래서 사업은 잘 됐습니까? 했더니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번에는 할부도 필요 없고 현금으로 사겠다. 그러시냐고. 잘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하나 이렇게 계약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더 고마운 게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랬더니 그때 새 차를 파는 게 그 영업사원이 실정인데 당신이 그 양보해가지고 중고차를 연결해 준 거 그건 대단한데 나는 그것보다 사실은 당신이 말이야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고객을 상담하는 거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중고차를 사고 사업을 이렇게 했더니 사업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에 남을 속이려고 있는 척하고 뭔가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현혹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처럼 이제 진실 있는 대로 그냥 이야기했더니 고객들이 의외로 계약을 잘하더라. 그래서 분양이 잘 됐어. 그래서 당신 찾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한 대로 끝나지 않고 자기 친척이다 친구다 전부 저한테 다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판매왕 되는데 이제 일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강의를 이렇게 하실 때 뭐 본인의 어떤 알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의해서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댐댐이를 보고 오히려 이 강의하려면 이분을 초빙해라. 이분은 이런 쪽에 전문가다. 이분은 진짜 뭐 대한민국에서 진짜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요? 강의가 여기저기 막 다 뚫린다고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강의 한 건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연결될 걸 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우리는 강의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지만 또 사업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좀 대신에 이렇게 추천해주고 응원해주게끔 그래야 협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목에 힘주고 이렇게 좀 다닐 수도 있지 않느냐. 결국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래서 지금은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초빙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강의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외람 빼지만 강사협회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미경 강사, 김창호 뭐 이런 강사들 처음에는 진짜 강의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해보라고 잘하실 것 같다. 이랬더니 그분들이 많은 강사들이 있지만 방송을 탔어요. 방송 타면서 요즘은 뭐 김미경 강사 엊그제 이야기 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지방에 초빙하려고 했더니 1,500만 원을 줘야 이렇게 초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현재 여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 큰 비전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더 좀 영향력을 좀 발휘하시면 어떠실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큰 동기는 현대자동차 사실 판매왕보다 파사모 프로그램입니다. 파사모 프로그램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400명씩 500명씩 몰려왔어요.
강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주로 이제 이화여대거든요. 이화여대나 고대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대강당 들려가 이래 했는데 답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하는 그런 책이 없었어요. 파사모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이래 했더니 문제는 많은 사람이 저보고 그랬어요. 파사모 시사님은 바보 아닙니까? 왜요? 이래 했더니 아니 그 돈 되는 걸 갖다가 왜 자꾸 무료로 이렇게 다 나누시냐.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나누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대통령 후보고 자료도 직접 좀 맡아서 해달라 연기를 왔고요. 삼성전자 뭐 포스코 SK 등등 막 거기도 전부 회원들이 막 이렇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우리는 인지상정이라는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자꾸 도움을 받으면 미안해서도 어때요? 한번 도움을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강의를 부탁하다 보니까 제가 나누는 게 그냥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강의가 실정이 나도록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또 더 재밌는 거는 나중에 유엔에 인턴사원 이렇게 선발하는데 거기도 뭐 심사위원으로 참가해달라 등등등 뭐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기회를 여는 거는 처음부터 나는 얼마짜리 강의 아니면 안 해 이렇게 하면 그분은 앞으로 강의 기회가 거의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시대일수록 처음에는 재능 나눔 강의 이런 걸 좀 많이 이렇게 하시고 본인이 도움받는 사람이 진짜 이거 인지상정 미안해서라도 내가 하나 뭔가 연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 때까지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상황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직업을 갖는 게 프리랜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재능 나눔을 얼마 할 거냐, 비즈니스는 얼마 할 거냐. 하루 주어지는 시간은 24시간인데 이게 사실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새로운 강의 기회를 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여는 방법은 재능 나눔 처음에는 90% 하고 비즈니스를 10% 해야 되고요. 점점 이렇게 그 요청하는 강의가 뭐 비즈니스 쪽으로 많아지면 나중에 비즈니스 90% 하고 재능 나눔 10%. 근데 재능 나눔을 전혀 안 하는 거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시고 도전하시면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많은 사람들 도움되는 걸 도와줘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걸 가지고 계속 하면서 도와주겠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게 필요 없어. 그건 도움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걸 여러분이 빨리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향력은 커진다. 커지면 어때요? 또 상황은 달라집니다.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취준생부터 이렇게 쭉 강의를 해왔지만 강의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국회하고 청와대에 계시는 분. 분명히 강의 온다고 이렇게 다 있는데 강의 현장에 가면 오늘 뭐 해외 뭐 출장 갔습니다. 갑자기 지방 뭐 갔습니다 해가지고 다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차관들 모임에 제가 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역시 듣는 정도 같아요. 그 수준. 이게 유엔 인턴사원 이렇게 뽑았을 때 또 파사모에서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는데 어떻게든 여러분이 강의 팁 이런 걸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뭐 팁은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2개를 윤숙기 대표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나중에 선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 되면 이제 강의 자료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떻게든 협업해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 자료 많이 이렇게 캡처하고 하는데 저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뉴스 TV요 자막 글자 들어간 거 이런 거 여기에 글자 들어간 거 이 로고 들어간 거 이런 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파사모에서 도와드리는 거는 이런 걸 없애는 작업을 이렇게 도와줘요.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팁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왕이면 강의 자료도 여러분이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그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결론 M 잡너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거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게 모래처럼 이렇게 흩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고 서로가 이렇게 협업하면 이게 놀라운 어떤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본업이 사실 돈이 되는 거고 다른 거는 전부 홍보입니다. 홍보. 뭐 여러분이 다른 걸 이렇게 쭉쭉 한다, 유튜브를 한다, 블로그를 한다, 전부 어때요? 이 홍보를 위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또 제 스스로 이 4차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모았어요. 모았는데 제 블로그에 있는 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차 산업에 뭐 MZ세대한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제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옛날에 많이 써먹었던 겁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민민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건져야 될 걸 얼마나 몇 가지나 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주로 그 현대 그룹의 신입 사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다들 뭐 좋은 모드를 하고 있고 뭐 장난치고 있고 뭐 들락거리고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 모이십시오 해도 안 돼. 그때 쓰는 방법은 스크린에 이걸 띄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셨죠? 오케이. 자 여기에 사람 얼굴이 숨어 있어요. 몇 명이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막 그 신입사원들이 그거 참느라고 적으면 저기 있어요. 네 그렇죠. 눈, 코, 입 사람 얼굴 한 사람. 또 어디 있어요? 눈, 코, 입 그죠? 또 눈, 코, 입 보이죠? 네. 눈, 코, 입 옆으로 있네요. 옆으로 째려보고 있네요. 오케이. 나무 뿌리 자세히 보면 눈, 코, 입. 네. 눈, 코, 입. 자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좀 찾아보세요. 이래 하면은 갑자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스크린까지 나가서 막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이러면 뛰어 올라가 가지고 막 스크린 위에다가 여기도 있습니다. 아 거기도 있네요. 눈, 코, 입. 그래서 이 전체 찾은 게 13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 코, 입 이렇게 얼굴을 찾았듯이 현대 정신에 대해서 비디오를 지금 보여줄 텐데 여러분이 비디오를 보고 13가지 현대 정신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토의해서 찾아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20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우왕좌왕하고 집중 안 하는 직원들이 어때요? 다 집중해가지고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까면 뭐 교육 담당자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강사가 다 그렇게 해요. 심지어 울산에 한번 강의를 해달라 이래 해가지고 한번 내려갔더니 거기도 지역 강사, 동네 강사들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팀을 5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먼저 오신 분이 전부 뒷좌석에 다 앉아있어요. 앞좌석에는 오지도 않아. 그리고 어떤 좌석에는 거기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앉아있으니까 그 젊은 숙녀? 뭐 워킹맘 같은데 하여튼 그거 피해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6명인데 7명까지 의자 땡겨가지고 갖다 앉히고 여기는 한 사람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 담당자가 이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강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에 7분 계시면 3분 일어나서 저쪽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이러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가 여기 앉았는데 오라가라 그래. 뭐 기분 나쁘게 이래 해가지고 교육 분위기가 그냥 싸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기획 차원에서 한다면. 그래서 제가 했던 일입니다. 자, 우리 손 풀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 위로 쭉쭉쭉쭉쭉쭉 자자자자 우자자 이래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 2, 3, 4, 5를 하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할아버지까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번 하신 분은 1팀으로 오시고 2번 하신 분은 그 2팀으로 오고 3번은 3번, 4번, 5번 게임으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대요. 왜 내가 여기 앉았는데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손발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안 써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오케이. 뭐 교탐당이나 얼마든지 그냥 무책임하게 나가더라도 어때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그건 뭐 불만하고 이래 한다고 해서 강의 효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강의실의 어떤 모든 분위기는 강사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스트레칭 하자고 했더니 한 사람도 스트레칭 안 하는 사람 없고 1, 2, 3, 4, 5, 1, 2, 3, 4, 5 재밌게 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옮겨주세요. 이래 했더니 다들 쫙 문제는 강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강사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강사 말이라면 다 따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막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강사는 두 가지입니다. 포지션 파워가 있고 매력적인 인간미를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포지션 파워는 이분을 초빙 강사로 오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분 이야기를 다 들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활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 내가 여기 초빙에서 왔으니까 내 이야기 들어 이래 하면 어때요? 야 이게 상당히 드라이브한데 뭔가 딱딱하고 이 분위기가 막 이렇게 깔아앉히죠. 그걸 이제 띄우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떻게 인간미로 발휘해서 지난 시간에 어디서 왔어요? 거기도 왔어요? 거기 제가 임무가 사는데요. 그 동네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친밀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셔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만큼 여러분이 강의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시고 배법도 갖고 이렇게 좀 강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혹시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자, 뭐 대표님 뭐 하실 추가를 해야 될 거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귀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병재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